이상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민변의 권경애 네. 변호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을 네.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나쁜 놈들이다. 이게 방통위원장이 현직 검찰총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 코인 의혹에 묻히긴 했지만 민주당에도 돈봉투 의혹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던 이성만 의원이 지금 민주당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1박 2일로 참석 워크숍이었는데 이 리조트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정황이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위장 탈당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탈당했다는 의미양 분이 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네. 탈당했다 들어오고 뭐 불려면 탈당했다 다시 들어오고 네. 이거 완전히 전매 특허인데 네. 제가 오늘 네. 타 언론사 보도지만 이거 진짜 갖고 좀 보여줘도 될까요? 예. 네. 조금 가까이 보여줄 수 네. 있다면 네. 아. 여기 보면 이정근 게이트에 등장하는 실명 28명을 다 28명. 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 네. 여기에 네. 보시면 네. 이성만 의원이 그렇게 한가하신가. 네. 제가 이거 좀 드리면 네. 못 보신 분 계실 네. 것 같아서. 이정근 노트에 거론되어 있는 분들이 이건 언론에다 보도된 거니까 네. 이번 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노영민, 유영진, 이재명, 노웅래, 김영배, 이원욱, 설훈, 김병욱, 김영진, 고용진, 신학님, 이상호, 성식경, 김기문, 승원, 송기인 신부님 등이 거론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분이 다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정근 10억 수수 사건의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유영진, 이성만, 김보라, 강내구, 최영호 이렇게 거론되어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송영길, 이성만, 윤관석, 강내구 이렇게 거론이 네. 되어 있고요. 네. 또 취업 청탁 의혹에 노영민, 이하경 이렇게 네. 거론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리스트에도 두 번이나 거론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원래 그 박범계 의원이 네. 그 2년 동안 네. 그 김건희 여사 탈탈 털고 기소도 못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네, 증인 소환도 못하시고 그런데 이분도 그래도 가끔 그 맞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박범계 의원님이 이번 돈봉투 사건은 정치 탄압이 아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증거가 확실해 보인다. 네. 그러면서 그 3만 건의 불법 녹음 유출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정근 노트 여기에 그 돈의 흐름, 기명계, 친명계 네. 등등이 다 그 자세하게 거론되어 있는 거. 아. 이것은 뭔가 분명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네. 한동훈 장관이 확증을 갖고 있는 거다.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것은 미리 보고를 받고 4.19 기념식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 4.19의 민주 열사들 앞에서 사기꾼들이 하신 거 아시죠? 네, 네, 그때 맞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네,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특히 이제 여기에서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쓴 기자를 다 만났어요. 네.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100억짜리 CD 30장이 그때 거론이 되고 그 사진도 다 찍혀서 네. 카톡으로 다 전송이 됐어요. 네. 지금 100억짜리 CD 30장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들은 듣긴 들었대요. 네. 그런데 기사에 썼죠. 민주당이 아주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 아주 유력 정치인이다. 네. 아. 그래서 대선 저보고- 주자급이나 당 대표급이라는 제가 이제 얘기네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저보고 예. 이거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좀 오늘 네. 대선계 정치펀치 연구 해달라고. 네. 아. 네. 수사해라. 네. 100억 원어치 CD CD. 3개의 30개. 소유주가 소유주 누구인지. 30개? 30개. 소유주가 누구죠? 소유주가 누구냐? 네. 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요. 네. 전 정권도 관련이 있고 아, 예. 네. 현재 그 이재명 네. 사단도 다 관련이 아,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송영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가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가 없으면 죄를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정치인이라고 뭐
달라요? 언론인이라고 다른가요? 네. 일반인하고 똑같죠. 그렇죠. 죄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로 당연히 풀려날 것이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국회 사무처와 MBC 본사 사옥 그리고 MBC 본사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MBC 기자가 바로 그 바이든 날림은 이 기사를 쓴 장본이기도 하고 네. 또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MBC 노조랑 경찰이 1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MBC 변호사가 동행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번 수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뭐 언론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네. 사건의 개요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임현주 기자가 과잉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임현주 기자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그 초본 등등 네. 거기에 이제 애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타사 기자한테 전달을 했다고 그러고 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의 그 열린공간 TV 네. 지금 이제 더 탐사로 바뀌었죠. 네. 네. 여기로 넘어가서 당시에 한동훈 장관 아파트를 건물을 무단 침입한 아, 맞습니다. 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성년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네. 아파트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걸 사상 초유의 그 표적 수사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법 제71조에 따르면 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네. 이것을 언론 탄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요. 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MBC 압수수색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여기도 수사하세요, 저기도 수사하세요. 그리고 그 수사관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 네. 네. 그랬나요? 아. 그래서 막 그 디스크 다 압수하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 컴퓨터 디스크 다 네.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 MBC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네. MBC 들어간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인도했던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지금 MBC의 경영진인 건 아세요? 그렇군요. 어. 아, 완전히 이제 이때랑 저때랑 완전히 다른. 네. 그때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에 네. 왜 언론사를 이렇게 탄압하냐라고 네.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왜 들어온 수사관들을 네. 언론 수사에 그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그때는 압수하고. 어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탄압으로 몰고 가는 네. 건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네. 방통위원장 통해서 TV조선 재승인 안 해주려고 했고 그러니까요. 채널A 재승인 안 해주려고 점수 했고요. 조작했어요. 네, 점수 조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MBC 김장겸 내쫓고 네. KBS의 그 사장님 네. 사장님 내쫓았잖아요. 네. 그 무효 판결 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사장 내쫓은 거, 네. KBS 사장 내쫓은 거. 네. 그게 언론 탄압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언론사 사장 내쫓긴 사람 있어요? 현재 없죠. 없어요, 네, 아직.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통위원장이 이제 위법한 일을 해서 기소가 되니까 이제 면직을 어제 했죠. 네. 뭐 그게 뭐 유일하죠 지금. 그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네. 일반 공무원하고 틀려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기소가 되면 면직을 요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면직이 인사위원회에서 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장관급입니다. 네. 고위 공직자이니까 당연히 그 대통령께 면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대통령이 제거를 하시고 네. 이것이 심대한 유중한 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네. 사실 그 정도 되면 자기 뭐 지금 자기는 안 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자기 밑에 사람 3명이 구속됐어요. 그 점수 조작으로. 그런 심사위원장 내가 포함해서. 내가 책임제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해야지 네. 국민에 대한 도리지. 자기도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그거 안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점수 조작하는 아니 공무원이 근데 어디 이제 있나요 그 지금? 윤모 교수 심사위원장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 국장 과장 다 다 구속됐고.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저는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어.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네. 굉장히 결정적인 그 도우미 역할을 한 분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4월 20일 날 TV조선을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요. 맞아요. 네. 그때 재승인 보류할 적에 점수 조작한 거죠. 네. 그때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TV조선을 재갈 물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점수는 조작했으니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이겼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한 거죠. 아. 이것을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시계열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참 황당한 것은 네. 2020년 그때입니다. 3월 30일이에요. 그 3월 26일 날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하고 난 며칠 후에요. 저녁 9시에 이건 MBC에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민변의 권경애 네. 변호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 윤석열 씨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을 네. 때예요. 한동훈이 지검장이었을 때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들이다. 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만 한다. 이게 방통위원장이 현직 검찰총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거 MBC 보도가 됐다니까요. 네. MBC에 그 한동훈은 A 지검장이라고 익명으로 해서 됐어요. 예. 그렇군요. 이 사이에 그 3월달에 다 총선을 네. 전후로 지난 총선을 전후로 이때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방통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뭐 완전히 그냥 정권에 뭐, 이제 예? 보세요. 주부 노릇을 한 곧 거네요. 이제 방통위원장 바뀔 건데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막 뭐 얘기를 한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재명을 뭐 내쫓아야 된다. 그쵸, 그랬으면은 난리 문재인 났겠죠. 구속해야 된다. 막 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진짜 나쁜 놈이다. 네. 김정숙 진짜 똑같다. 뭐 이러고 욕하면 이거를 이름만 바꿔보세요. 그렇죠. 이런 식의 글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거기서 그칠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11월 24일 날 네. 6개월 정도 후에 네. 추미애 장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상혁이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를 이어서 6개월 후에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내리시고 네. 견디다 못한 손발 다 잘리고 뭐 한 장관님 다 지방으로 다 쫓겨나고 네. 그 윤석열 사단은 다 쫓겨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견디다 못해서 2021년 3월 2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해서 행보를 걷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앞에 건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조국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도움이었구나 했더니 네. 그 전에 더 한상혁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있었다. 한상혁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요 이게 아까 TV조선하고 채널A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네. 경인방송이라는 데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기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 회견 때 좀 뭐 무슨 배짱으로 그런 무슨 얘기. 뭐 배짱으로 무슨 그걸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러십니까?라는 질문 무슨 하나 근거로? 했다고. 자신감으로? 그래갖고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자신감. 그 얘기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뭐 문바들이 저 기자 쫓아내라 어쩌라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교인방송이 거기도 조건부 재승이 맞습니다. 났는데 OBS. 거기도 지금 점수 조작 네. 그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한상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는 쫓겨나서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김미애령 맞아요, 대변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와 있죠. 네. 참 이게 방통위가 네. 객관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 밑보인 언론 손보는 조직이 돼버린 그래서 거예요. 이제 김일영 기자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우리 출입 기자에서 제가 너무 네. 잘 알거든요. 예. 굉장히 똑똑하고 차분한 친구인데 네. 그냥 정치적으로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냥 평생 기자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지금 그냥 쫓겨나서 놀다가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유, 맞아요. 참.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정성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슈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 특혜 의혹으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소 10명 이상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네.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선관위에서는 뭐 강도 높은 전수조사, 인사제도 개혁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내부 조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묘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 노태악 그 선관위 위원장님 말씀을 좀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악으로 태어난 분 같다. 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참 서함자가. 네.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박찬진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네. 사무총장 하니까 뭐 급이 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높아요. 장관급이에요. 엄청 힘든 자리예요. 송명석 사무차장 네. 차관급입니다.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신우영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다 수사 의뢰했는데 처음에는 그 자녀 취업 특혜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없다고 그랬다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 명인가까지 네, 맞아요. 늘어났죠. 이거 전수조사하면 또 그 전에 나 같은 사람까지 네. 조사하면 이거 어디까지 음. 예, 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관리 안 하니까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 사건 아시죠? 아. 소클 선거. 그거 아시죠? 소쿠리에 그럼요. 담아서 난리 코로나 났잖아요, 때, 그때.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네. 했습니까? 근데 그거 관리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아빠 찬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아빠 친구를 면접관으로 넣어서 아빠 예. 친구 찬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당 그 분들의 내로남불과 아빠 찬스 이용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 찬스를 써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네. 네. 그런데 요는 이 사람들을 그러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아직 퇴직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면직해갖고 네.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또 어. 살려줬잖아요. 네. 원래 일반 회사에서도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퇴직을 안 시켜요. 맞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네, 네. 그래서 퇴직금도 다 일단 갖고 있죠. 회사에서. 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특혜를 줬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지 않아도 아주 극히 일부 세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지금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북한의 해킹 의혹과 네.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7건의 사이버 공격이 네. 있었는데 그중에 6건은 선관위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숨겼어요.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거절했지 거절했죠.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 보안 점검을.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 기업인 네. 금양통신의 자회사에서 컨설팅을 수의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가기관이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안정을 왜 거부할까? 뭘 숨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네. 캥기는 게 있어서 국정원 거 안 받고 아니,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리고 하나? 저도 정부의 기관장 네. 했거든요. 정부의 기관장이 수의 계약한다는 것은 아주 네. 특별한 네. 아주 그 회사만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든가 네. 인 경우 아니면은 허락이 안 돼요. 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후원 기업인 금양통신 자회사에 수의 계약을 해서 네. 국가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네. 그 어떤 그 툴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의 보안을 이런 식으로 그 보안 업체를 선정을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북한의 해킹 의혹이 7건이나 있었는데 네. 6건은 인지조차도 못했고 네. 처음에 네. 자기들은 국정원에 통보 안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했다니까요. 나중에 또 그것도 인정을 했죠. 네. 국정원에서 다 통보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이러한 선관위를 믿고 내년 4월 총선할 수 예. 있겠는가. 네. 근데 요는 또 노태악 그 선관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인 거 네. 아시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자 동시에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다 임명을 했죠. 네. 네. 임명을 잘못한 죄도 상당히 크죠. 네. 큰데 아니 내년 총선을 믿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노태악 그 선관위 위원장은
사퇴는 절대로 안 한다. 네. 그렇죠. 이건 또 뭐예요? 사실 거기도 자기 책임이 있으면 네. 대법관이 어떻다 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물러나는 것도 자기 책임을 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자기가 관리하에 있는 조직에서 지금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나? 네 그리고 국회 나와서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보안은 이렇게 뚫려 있고 네.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네. 뭐 그냥 아빠 찬스 다 써서 불법으로 맨날 채용- 무슨 독립기관이라는데 뭐 여기는 국민 위에 그냥- 있는 뭐 군림하는 곳인가요? 그냥 독립하게? 해방군 거죠 해방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가 그냥 오케이. 정부기관에 아직도 70%가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통탄할 일인데 네. 기능이 여기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네. 기구예요. 그러니 국민들의 불신을 도대체 이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은 어떻게 네. 지금 불식시킬 수 있을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최근에 전혁 전 의원이 암투병 사기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당연히 안타깝죠. 뭐 누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힘겹게 투병을 하면 근데 이 좌파 쪽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뭐 빨리 죽으란 식의 너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뭐 이런 아유. 식의 입에도 삼키는 악성 댓글을 다는데 그리고 뭐 조국 비난해서 안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분들도 좀 아무래도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최근에 문자를 좀 몇 개 네. 받았어요. 네.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저는 이제 그 우리 당의 그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사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전혁 전 의원님의 전화번호를 아냐. 근데 저한테 보니까 옛날 전화번호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보내줬어요. 예, 예. 왜 보내줬냐면 그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렇죠. 얼굴이 너무나 안 됐다고. 네. 예. 그래서 음식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다. 아. 그리고 그 대장암의 좋은 자연 치유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아이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이 전혁 의원만이 아니에요. 뭐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김남국 코인 비판했다고 사고 났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네. 죽지 그랬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휴머니즘은 좀 그렇지 근데요, 않았으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고민정원하고 같이 네. 갔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거기 이제 개딸들이 다 모여갖고 바로 네. 옆에서 이렇게 갔는데 네. 그 고민정 의원한테 저는 그래도 고민정 의원이 그 같은 편이고 지도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분 본인 말에 따르면 수박이기도 하고 개딸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민정 뺨부터 때리고 시작해라. 아이고. 고수박 뭐 이러고 고밀정 막 제가 더 이상한 얘기 안 해요. 아, 네. 그렇게 욕을 퍼봐요. 그런데 아. 유튜브 동영상에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한테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팬덤 정치인이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양념이죠 뭐 또 양념. 그래서 네. 제가 그 뒤를 이렇게 옆에서 바로 붙어서 쫓아가는 고민정 의원의 아이고. 심정이 참 음. 어떨까요? 네.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유튜브에 그분들 있어요. 딸은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모인지 저씨인지.